잘 가라 그대, 기쁨이 되었던 그대, 사랑으로 머물던 지성의 행복했던 기억을 접고 찬란한 웃음을 떼어놓으며 암전으로 돌아서 가는구나. 아, 고뇌의 흔적으로 피워낸 넋들은 그 뜨겁던 청춘을 내려놓고 고통으로 멍든 붉은빛 눈물과 이별을 수놓는 노란빛 손수건을 흔들며 이제 떠나가는구나. 저 먼 레테의 강으로 고원영 시인의 시 낙엽에 띄우는 엽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의 마을 이수아입니다. 거리마다 낙엽이 지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11월입니다. 유난히 늦게 시작된 가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도 신앙송가 김지선 선생님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노래한 시와 음악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보다 뜻깊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힘껏 달려보겠습니다. 자세계 시인이라면 좋겠소. 김지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아이고 혹여 감기나 걸리신 분이 안 계실까 하여 염려가 되네요. 네, 짧은 가을과 함께했던 우리들의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워하는 마음도 훌훌 미련을 버리고 가지끝을 떠나가는 낙엽처럼 떠나가는 듯합니다. 사랑과 기쁨은 오래 남고 슬픔과 아팠던 기억은 가을비 속에 말끔히 씻겨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렇던가요? 아마 잎들을 떠나보내는 나무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론 아쉽고 때론 후련하기도 하겠지만 잎들이 떠나가고 가을이 지나가야 새로운 싹들이 우리 곁을 찾아오겠죠. 이 가을에 아쉬움을 달래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선희가 부른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입니다. 없어도 꽃은 피우는 유분지
네, 이선희가 부른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을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오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지나온 추억의 책장을 넘겨보곤 하죠. 아름다웠던 기억도 있고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았던 일들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점점 빛이 바래면서 잔잔한 추억이 되곤 합니다. 그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다짐도 해보곤 하죠. 김 선생님에게는 11월에 대한 어떤 추억이 자리하고 있는지요? 네, 저는 11월 하면 매년 친구 집 의성에서 친구 어머님이 농사 지으신 배추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김장하는 것이 연례 행사입니다. 그 집의 딸만 넷, 우리 친구 5, 함께 한 400~500포기 정도의 김장을 하는데 그날은 김치 공장이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들 기다리시면서 머리에 똑같이 두르는 머리띠도 만들어 놓으시고 앞치마도 입히시고는 그날 막 사진을 찍으면서 오늘은 내가 김치 공장 회장이다 하십니다. 올해도 부디 같이 갈 수 있어야 될 건데 다른 일정과 겹쳐지지 않도록 지금 날짜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이선영 시인의 시 산수유나무입니다. 산수유나무 이선영. 처음부터 그는 나의 눈길을 끌었다. 키가 크고 가느스름한 이파리들이 마주보며 가지를 뻗어 올리고 있는 그 나무는 주위의 나무들과 다르게 보였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기 위해 잠시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산수유나무라고 했다. 11월의 마지막 남은 가을이었다. 산수유나무를 지나 걸음을 옮기면서 나는 이를 태면 1000년 전에도 내가 그 나무에 내 영혼의 한 번뜩임을 걸어두었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되풀이될 산수유나무와 나의 조우일이라는 것을, 영혼의 흔들림을 억누른 채 그저 묵묵히 지나치게 돼 있는 산수유나무와 나의 정해진 거리라는 것을, 산수유나무를 두고 왔다. 아니, 산수유나무를 뿌리째 담아 들고 왔다. 그 후로 나는 산수유나무의 여자가 되었다. 다음 생에도 나는 감탄하며 그의 앞을 지나치리라. 네, 이선영 시인의 시 산수유나무를 읽어봤습니다. 시인은 11월의 마지막 남은 가을날 이루어진 산수유나무와의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처음부터 주위의 나무들과 다르게 보였던 인연은 1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나무를 뿌리째 담아들고 온 이후 산수유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시인은 다음 생에도 감탄하며 그의 앞을 지나치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심코 발에 채이는 돌 하나도 오랜 인연의 결과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한다면 아름답고 깊은 가을에 서정을 자아내는 산수유나무는 더더욱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거쳐가는 한 시간도 그저 의미 없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니겠죠. 시인이 산수유나무에서 오랜 인연을 바라볼 수 있었듯이 이 가을에 만나는 낙엽 하나 우연인 듯 스쳐가는 누군가도 오랜 인연이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나는 꽃으로 여긴다면 우리 앞에 있는 자연과 사물, 오늘 만나는 모든 이들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김 선생님은 산수유나무 좋아하시나요? 제가 사실은
풀 이름, 나무 이름, 꽃 이름 이런 데 많이 취약해서요. 꽃이 없는 산수유 나무는 뭔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봄을 알리는 노란 꽃이 피면 그건 대번 산수유 꽃이라는 걸 알지요. 예. 11월의 정취를 떠올리게 하는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문태준 시인의 시 가을 모과입니다. 가을 모과, 문태준. 울퉁불퉁한 가을 모과 하나를 보았지요. 내가 꼭 모과 같았지요. 나는 보자기를 풀듯 울퉁불퉁한 모과를 풀어보았지요. 시큼하고 떫고 단 모과 향기. 볕과 바람과 서리와 달빛의 조각 향기. 볕은 둥글고 바람은 모나고 서리는 조급하고 달빛은 냉정하고 이 천들이 이때 섰잔 보자기 모과 외양이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는 모과를 쥐고 뛰는 심장 가까이 대보았지요. 울퉁불퉁하게 뛰는 심장 소리는 모과를 꼭 빼닮았더군요. 문태준 시인의 시 가을 모과를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마치 자신처럼 울퉁불퉁 못생긴 가을 모과에서 풍겨나는 시큼하고 떫고 달콤한 향기, 볕과 바람과 서리와 달빛의 조각 향기를 맡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둥근 볕에 그을리고 험한 바람에 채이며 조급한 서리와 냉정한 달빛에 시달리며 익은 모과의 모습은 울퉁불퉁 못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과나무가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못생긴 탓에 사람들의 시선은 그다지 끌지 못하죠. 많은 열매들이 채 자라기도 전에 바람에 떨어지고 개구쟁이 아이들의 손에서 장난감처럼 마구 던져지기도 하죠. 그러나 가을날 가지 끝에서 탐스럽게 익은 모과에선 달콤한 향기가 흘러나오곤 하죠. 그리고 알뜰하신 분들은 그 모과를 따서 청을 담그기도 하고 곱게 썰어 말려서 차를 우려내 마시기도 하죠. 김 선생님은 모과 열매나 차 좋아하세요? 저희 친정엄마께서 몸에 좋다고 늘 꿀에 절여 만들어 주시는데도 저는 그 차보다는 커피를 선호했었는데요. 요즘은 커피에서 차로 바꾸고자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자꾸 마시다 보니 심신이 안정되고 그 향도 즐기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건강에 좋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따뜻한 전통차 많이 드셔요. 예, 커피는 그냥 금방금방 타서 먹고 그런데 차는 시간을 두고 좀 우려야 하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소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과 향기와 달콤한 모과차를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주미성과 고강민이 부른 안개를 들어보겠습니다. 홀로 걸어가
나만이 자욱한 이 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애타게 그리는 마음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외로이 안개 속에 하염없이 나는 간다 돌아서면 가로막는 낮은 목소리 바람이여 안개를 걷어가다오 그 사람은 어디에 갔을까 안개 속에 눈을 떠라 안개 속에 눈물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1월이 지나면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시작됩니다. 11월은 가을의 절정을 이루는 달이지만 떨어지는 낙엽과 스산하게 불어오는 바람, 서둘러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쓸쓸함과 고독이 밀려오는 달이기도 하죠. 그래도 11월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입니다. 11월을 노래한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 들려주실 시는 어떤 건가요? 네, 나태주 시인의 시 내가 사랑하는 계절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계절 나태주.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달은 11월이다. 더 여유 있게 잡는다면 11월에서 12월 중순까지다.
낙이 엎져 홀몸으로 서 있는 나무들이 깨금 발을 딛고 선 등성이, 그 등성이에 햇빛 비쳐 드러난 황토 흙의 알몸을 좋아하는 것이다. 황토 흙 속에는 시제 지내러 갔다가 막걸리 2잔에 취해 콧노래 함께 돌아오는 아버지의 비틀걸음이 들어있다. 어린 형제들이랑 돌담 모퉁이에 기대어 서서 아버지가 가져오는 봉송꾸러미를 기다리던 해 저물녘 한때의 굴품한 시간들이 숨쉬고 있다. 아니다. 황토 흙 속에는 끼니 대신으로 어머니가 무쇠솥에 찌는 고구마의 구수한 내음새, 아스물의 아지랑이가 스며 있다.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계절은 낙엽져 나무 밑동까지 드러나 보이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다. 그 솔직함과 청결함과 겸허를 못 견디게 사랑하는 것이다. 네, 나태주 시인의 시 내가 사랑하는 계절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구나 1년 4계절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계절과 달이 있겠죠. 시인은 낙엽이 떨어져 홀몸으로 서 있는 나무와 그 나무들이 깨금발을 딛고 서 있는 산등성이, 그 등성이에서 햇빛에 비친 황토흙이 알몸으로 드러나는 11월을 제일 좋아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황토흙 속에는 시제를 지고 막걸리에 취해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오는 아버지의 비틀거림과 어린 형제들과 함께 돌담 모퉁이에 기대어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해 저무는 시간이 숨쉬고 있으며, 그 황토 속에는 끼니 대신으로 어머니가 무쇠솥에 찌고 있는 고구마의 구수한 냄새와 아슬아한 아지랑이가 스며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늦은 가을날 어린 시절의 추억과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참 구수한 시편이었습니다. 잎이 지는 늦은 가을날 앙상한 나무와 누런 속살을 드러낸 황토의 서희처럼 따스하고 녹익은 서정을 일궈내고 있는 시인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시적 감성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 시를 읽으면서 떠오르는 추억이 없으신가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터라 11월이 그닥 반갑지만은 않은데요. 시인의 어린 시절도 추위가 닥치는 계절이 그리 좋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왜 사랑하는 계절이라고 하셨을까 살짝 의문이 생겼지만, 자꾸 곱씹어 읽다 보면 마지막 행에 나무의 밑동이 드러나는 솔직함과 청결함과 겸허를 사랑한다는 대목에서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나태주 선생님을 직접 뵙고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도 늘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시인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시가 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진 시인의 시 입동입니다. 입동, 박형진. 가고 오는 것이 사람뿐만은 아닌가. 우울한 감나무 가지에는 붉은 감만 남고, 새벽 뜰 앞에 나서면 어느새 기러기 하늘 높이 난다. 주어지리란 예보를 들으니 더욱 쓸쓸해진다.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는 비구름 아래 어느 hen 해마다 그러지 않으랴마는 걱정 따윈 다 저 바다에 묻어놔둘까. 거둘 것도 없는 밭에와 빈 지게를 벗고 하늘로 담배 연기를 뽑아 올린다. 고구마 순 한 짐, 콩깍지 한 짐 져다 놓고 소 막
비닐을 댄다. 여름 내내 찾던 모기장을 걷고 남루한 생활, 아픈 마음의 나처럼 여기저기 비닐 조각을 덧대고 나니 무쪽도 바로 못 베어 먹는다는 뼘만 한 가을 해 한나절이 또 가고 기다렸다는 듯 저녁 들어 비바람이 몰아친다. 소와 함께 소막에 있노라니 날은 어두워져 올겨울 아무 마련 없는 사람의 가슴도 어언간 따뜻해진다. 네, 박형진 시인의 시 입동을 읽어봤습니다. 감나무 가지에는 어느새 잎들이 다 떨어지고 붉은 홍시 몇 알만 남아있는 담장 너머로 기러기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늦은 가을입니다. 하루 종일 오락가락하는 비구름 아래서 농부는 제대로 거둘 것도 없는 밭의 빈 지게를 벗어놓고 담배 연기를 하늘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고구마 순 한 짐, 콩깍지 한 짐 져다 놓고 소 움막에 비닐을 더 씌우고 여름 내 쳐두었던 모기장을 걷어내고 남루한 생활과 아픈 마음에도 여기저기 비닐 조각을 덧대고 나니 가을의 한나절이 훌쩍 지나가는데 기다렸다는 듯 저녁 낮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농부의 피부에 성큼성큼 다가서는 늦은 가을, 겨울의 시작을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의 염려와 시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수확이 넉넉하다면 떠나가는 가을과 다가서는 겨울이 쓸쓸하거나 힘겹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이들에겐 입지는 가을이 앙상한 가지 끝에 위태로이 달려있는 홍시만큼이나 아슬아슬하고 애잔한 그리움을 자아내곤 합니다. 부디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의 가정에는 풍성하고 넉넉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김 선생님께는 늦은 가을을 보내는 마음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만 어떠신지요? 이제 구순이 다 되어 가시는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추위가 닥치면 늘 혼잣말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아이고, 없는 사람들은 추위에 우째 사노. 노점상들도 너무 안 됐고 연탄 떼는 사람들도 참 안 됐다. 겨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참 힘든 계절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불 떼기도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며 사셨으니 이웃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감흥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흘려듣고 마는 제 건조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쓸쓸함과 고독이 아니라 흥겹고 산뜻한 늦은 가을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정미조가 부른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을 들어보겠습니다.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새로운 시간이 춤추는 이 길로 모든 것 잊고서 외로움도 다 잊고서 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걸 가슴을 연다면 쪽빛이 가득할걸 오늘을 잊은 채 내일도 접어둔 채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술잔 가득 부딪혀 랄랄랄라 가는 걸 몰라도 지도는 접어둔 채 내일은 저 멀리 근심은 접어둔 채 발길이 닿는 곳 바람이 부는 대로 지금은 우리 달려가야 할 그 시간 지금은 우리 달려가야 할 그 시간 지금은 우리 행복해야 할 그 시간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정미조가 부른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을 들었습니다. 늦은 가을이면 잎진 가지에 빨갛게 달려있는 홍시가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밤 앙상한 가지 끝에 매달려 노란 달빛 아래 자태를 뽐내고 있는 홍시는 어딘지 애잔한 그리움을 남겨주곤 합니다. 시골 마을에선 어느 집이나 마당가에 감나무 한두 그리는 서 있었죠. 노란 감꽃이 피고 지는 봄부터 몰아치는 비바람을 견디며 조금씩 커가던 가말들, 그리고 높푸른 하늘 아래 탐스럽게 익어 마침내 빨갛게 매달린 홍시를 바라보면 어린 시절의 꿈들을 키우곤 했었죠. 어린 시절의 고향집을 생각나게 하는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천 시인의 시 홍시입니다. 홍시 김시천.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다구니 쓰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고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들도 보듬으면서 거울 속 저 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며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잠깐인 것을, 세월은 정말 유수 같은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장송은 말고 그저 잠목림 근처에 찔레나 되어 살아도 좋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이나 졸졸 거리고 산감나무 한 그루 철마다 흐드러지면 그만인 것을. 무어 얼마나 더 부귀영화 누리자고 그랬나 몰라. 사랑도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으로 쓰고 아프다는 것을, 사랑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는 왜 몰랐나 몰라. 나도 이제쯤 홍시가 되면 좋겠어.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으면 좋겠어.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네, 김시천 시인의 시 홍시를 읽어보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홍시를 바라보며 시인은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흘러가며 악다구니를 쓰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더 많이 참고 물 한 모금이라도 먼저 건네며 잘난 것만 보지 말고 못난 것들도 보듬으며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살아야 했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익어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홍시처럼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이를 익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홍시처럼 붉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깊은 어둠 속 달빛을 떠받치고 있는 홍시처럼 익고 익어서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겐 그리움이 되며 또 누군가에겐 사랑의 약속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건 비단 시인의 소망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홍시 좋아하세요? 생각하니까 입에 침이 고이네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딱딱하거나 신 거를 잘 못 먹겠는데 홍시는 달콤하기도 하고 물렁하기까지 하니 좋기가 거지없습니다. 물렁한 게 좋은 거.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누군가 우리를 볼 때도 물렁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네, 요즘이야 홍시가 참 흔하기도 하고 덜 익은 감을 따서 약품으로 홍시를 만들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엔 잘 익은 홍시가 귀하기도 했고 또 입안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정말 가슴을 설레기도 했죠. 저는 냉동한 홍시를 좋아했는데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는 기분이랄까요.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겨울철에 하나씩 꺼내 먹는 맛은 참 일품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는 감나무가 무척 많았습니다. 가로수도 감나무였고 건물 앞 정원에도 감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감나무에서 홍시를 따먹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낮은 가지에 달려있는 감들은 홍시가 되기 전에 벌써 학생들의 손을 타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높은 가지에 달린 것은 홍시가 되어 빨갛게 빛이 났지만 손이 닿지 않아서 쳐다보기만 했죠. 또 이렇게 그 잘 익은 것들은 수위 아저씨들이 이렇게 좀 감시를 해서 네.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늦은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가지 끝에 빨갛게 매달려 있는 홍시에 비치는 달빛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1월이면 고요한 어둠 속에서 달빛 아래 빛나던 홍시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김 선생님은 홍시에 관한 추억이나 에피소드 같은 게 없으세요? 어릴 때 마지막 몇 개를 따지 않고 매달아 두는 홍시를 까치밥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알고 난 다음부터 까치밥 하고 지나가면서 아 저건 까치밥이야 라고 아는 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과연 까치가 먹을까 하는 의문은 아직도 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수도 있는데 까마귀밥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까치밥이라고 해야 예쁜 말인 줄 알았나 보다. 이름 붙인 사람이 이렇게 여긴 적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까치를 좋아하죠. 아마 뭐 다른 새가 먹을 수도 있겠죠. 네, 비둘기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네. 홍시의 달콤한 맛을 생각하며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네, 홍시 하면 나훈아가 부른 홍시가 생각나죠. 나훈아가 부른 홍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가장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눈이 오면 눈 맞을세라, 비가 오면 비 젖을세라. 험한 세상 넘어질세라, 사랑 때문에 울먹일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도 않겠다던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그 소리치고 돌아앉아 우시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그리워진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피우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는 우리 엄마가 그리워진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보고파진다. 네, 나훈아가 부른 홍시를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이수아의 시인의 마을을 듣고 계십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가을이 깊어가면 그리운 이들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오래전에 헤어진 연인이 떠오르기도 하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움을 진하게 자아내고 있는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어떤 시를 읽어볼까요? 김용택 시인의 시 애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애인 김용택. 이웃 마을에 살던 그 여자는 내가 어디 갔다가 오는 날을 어떻게 아는지, 내가 그의 마을 앞을 지날 때를 어떻게 아는지, 내가 그의 집 앞을 지날 때쯤이면 용케도 발걸음을 딱 맞추어 가지고는 작고 예쁜 대소쿠리를 옆에 끼고 대문을 나서서 긴 간짓대로 된 간망을 끌고 딸가닥 딸가닥 자걸돌들을 차며 미리 내 앞을 걸어갑니다. 눈도 맘도 뒤에다가 두고 귀도
검은 머릿결 밖으로 나온 작고 그리고 희고 또 이쁜 귀도 다 열어놓고는 감을 따라갑니다. 커다란 너티나무 저만큼 서 있는 길, 샛노란 산국이 길을 따라 피어 있는 길. 어쩌다가 시간을 잘못 맞추는 날이면 그 여자는 붉은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를 높이 높이 올라가서는 감을 땁니다. 월남 치마에다 붉은 스웨터를 입은 그 여자는 내가 올 때까지 소쿠리 가득 감이 넘쳐도 쓸데없이 감을 마구 땁니다. 나를 좋아한 그 여자. 어쩔 때 노란 산국 꽃포기 아래에다 편지를 감홍시로 눌러놓은 그 여자. 늦가을 시린 달빛을 밟으며 마을을 벗어난 하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느티나무에다 등을 기대고 달을 보며 환한 이마로 나를 기다리던 그 여자. 내가 그냥 좋아했던 이웃마을 그 여자. 들페랭이 같고 느티나무 아래 일찍 핀 구절초꽃 같은 그 여자. 가을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지는 날 이 길을 걸으면 지금도 내 마음 속에서 살아나와 저만큼 앞서가다가 뒤돌아보며 단풍 물든 느티나무 잎사귀 같이 살짝 낯을 붉히며 웃는, 웃을 때는 쪽니가 이쁘던 그 여자. 우리나라 가을 하늘같이 오래된 그 여자. 네, 김용택 시인의 시 애인을 읽어봤습니다. 시인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작고 예쁜 대소쿠리를 옆에 끼고 감을 따라가는 이웃 여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어쩌다 시간을 못 맞추는 날이면 감나무 높이 올라가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시인이 올 때까지 소쿠리에 가득 감이 넘쳐도 계속해서 감을 따고 있던 그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인을 좋아하는 그녀는 어느 날은 노란 산국송이 아래 편지를 감홍시로 눌러놓기도 하고 늦가을 달빛 시린 하얀 길가에서 느티나무에 등을 기대고 달을 바라보며 환한 이마로 시인을 기다리던 그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가을 해가 뉘엿뉘엿 지는 날이면 들페랭이 같고 느티나무 아래 피어있는 구절초꽃 같은 그녀가 지금도 마음속에서 살아나와 단풍 물든 느티나무 잎사귀처럼 살짝 낯을 붉히고 웃는 그녀를, 우리나라 가을 하늘같이 오래된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그리워하는 여인이 실제 시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이웃 마을의 한 여성인지 아니면 우리네 시골 안악내의 전형을 담고 있는 여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 싱그럽고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는 이런 여인 하나쯤 가슴 속에 애인으로 간직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가슴을 설레기도 하고 아프게도 했던 첫사랑은 나이 들어서 다시 만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 있기도 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 시절의 그 풋풋했던 순정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그래서 나이 들어 만난 첫사랑이 어린 시절의 이미지와 환상을 앗아가지 않도록 오래도록 어린 시절에 맑고 순수했던 그 사랑을 간직하고 늙어가는 것이 더 좋다는 말이겠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시를 쓸 수 있으니 시인이라는 칭호를 받는 건 아닐까 하네요. 저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마음에 두고 간직하기에는 자꾸 너무 빨리 변해가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접근 때문인지 추억도 돌아볼 여유 없이 너무 분주한 삶을 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시를 몇 편 또 듣고 감상할 수 있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죠.
깊어지는 그리움을 노래한 시 한 편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사인 시인의 시 고향의 누님입니다. 고향의 누님 김사인, 한 주먹 재처럼 사그라져 먼데 보고 있으면 누님 무엇이 보이는가요? 아무도 없는데요. 달려나가 사방으로 소리쳐봐도 사금파리 끝에 하얗게 까무러치는 늦가을 햇살뿐. 주인 잃은 지게만 마당 끝에 모로 자빠졌는데요. 아, 실형에 얹힌 메주 덩어리처럼 올망졸망 아이들은 천하게 자라 삐져나온 종아리 맨살이 차라리 눈부신데요. 현기증처럼 세상 노랗게 흔들리고 흔들리는 세상을 손톱이 자빠지게 할퀴어 잡고 버텨와 한 소리 비명으로 마루 끝에 주저앉은 누님. 늦가을 스산한 해걸음이네요.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떠나 소식 없고 부뚜막엔 엎어진 빈 밥주발, 헐어진 토담 위로는 오가던 가난의 호박넝쿨만 말라붙어 있는데요. 삽장 넘어 저 빈들 끝으로 누님 무엇이 참말 오고 있나요? 네, 김사인 시인의 시 고향의 누님을 읽어보았습니다. 시인은 사금파리 끝에 하얗게 까무러치는 늦가을 햇살만이 내리쬐는 빈집 마당 끝엔 주인 잃은 시계만 모로 자빠져 있는데 옷 밖으로 삐져나온 종아리 맨살이 차라리 눈부시던 실행에 얹힌 메주 덩어리처럼 올망졸망하던 아이들이 현기증처럼 노랗게 흔들리는 세상에서 손톱이 자빠지도록 거칠게 버텨왔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비명소리로 늦가을 해걸음의 마루 끝에 주저앉은 누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떠나간 빈집, 부뚜막엔 빈 주발만 엎어져 있고 허물어진 토담 위로 오갈던 가난의 호박 넝쿨만 말라붙어 있는 빈집을 바라보며 시인은 삽장 넘어 빈들 끝으로 오고 있는 그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에 비치는 빈집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시인이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는 고향의 누님이 어떤 분인지,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허물어져가는 빈집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과 고향의 누님으로 상징되는 그 누군가를 삽장 너머에서 성큼성큼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 무엇이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오늘도 시인의 마을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으로 변진섭이 부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야를 들으며 시인의 마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깊어지는 이 가을을 더 많이 느끼고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길을 걷다 멈춰진 그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울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